자, 2020학년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입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갈 건데요. 자, 사진반 동아리 신입생들이 대상으로 해서 자, 학생의 어떤 발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해서 자, 이거 수동 설정으로 또 빛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한다는 거죠. 자, 이 발표 주제가 되겠네요. 자, 그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조리개 원리에 대해서 이제 복습하는 건데요. 자료 1과 그다음 뒤에는 자료 2, 자료를 통해서 자료 1 부분을 통해서 이제 자, 구경의 어떤 크기, 자, 이걸 조리개로 해서 어떤 심도가 높고 낮고 이걸 좀 조절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먼저 나처럼 구경이 큰 조리개를 쓰면 자, 여기는 구경이 크네요. 자, 이면 빛의 양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양이 빛이 들어오니까 밝겠죠. 자, 구경이 큰 조리개를 쓰면 또 아래 그림처럼 뒤에 있는 배경은 흐릿해도 자, 이제 피사체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답니다. 이때 초점이 맞아서 보이는 범위의 심도는 낮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도는 여기 낮겠죠. 자, 거기에 비해서 자, 그 가부분에서는 구경이 지금 작습니다. 자, 이 경우는 또 반대로 심도가 좀 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심도가 얕고 그 다음에 깊고는 전체 배경이 뚜렷하게 나오면 심도가 어떻게 되는 거고 지금 깊은 거. 자, 거기에 비해서 피사체 부분만 어떻게 뚜렷하게 보이고 그 뒷부분의 배경 부분은 흐릿하게 보이면 심도가 얕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자료 2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점프샷에 대한 이야기 나왔네요. 자, 우리가 멋진 점프샷을 찍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셔터 속도 조절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자,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면 셔터가 열려서 닫히는 시간이 그만큼 짧고 그러면 빛의 양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상대적으로 순간적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료 이 제시를 보면 아주 짧은 순간에 이걸 좀 찍은 것 같은데 대신에 이게 밝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자, 여기 전체적으로 빛의 양은 줄어들지만 태양빛이 조명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이것이 밝은 느낌을 주는 거고요. 자, 마지막 자료 3과 연결해서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하면 움직이는 피사체의 궤적을 담아내거나 피사체의 움직임을 흐릿하게 드러낼 수가 있답니다. 자, 움직임 효과를 사진에 부여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그런데 이 자료 3에서처럼 셔터 속도가 너무 느리면 빛의 노출이 너무 과도할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이 조리개 구경을 조절해서 적당한 노출을 해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셔터 속도에 따라 조리개 구경을 조절하면 전체 빛의 노출량을 비슷하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셔터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 빛의 노출량이 많으니까 밝아질 거야. 자, 반대인 경우는 어두울 겁니다. 자, 대신에 자, 이것을 어떻게 또 반대로 조리개 구경을 축소하면 어두워지고 조리개 구경을 확대하면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밝아질 겁니다. 이거 적절하게 조율해서 쓰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흔히 사진을 빛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자, 더 멋진 스마트폰으로 더 멋진 사진을 찍고 싶다면 자, 수동 설정에서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다양하게 조절하면서 동일한 피사체를 여러 장씩 찍어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면 이 적당한 빛의 노출량을 판단하는 눈도 그만큼 길어지게 되니까 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기서 채점을 해보시면 자, 1번의 답은 5번, 그 다음에 2번에 5번, 그 다음에 3번에 1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이 정도 정리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 부분인데요. 자, 인터뷰 내용 중에서 자, 지금 이 세모님의 음악 활동을 교지 특집호에 지금 실으려고 하는데요. 자, 이 세모님은 지금 가수인 것 같은데 자, 학생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지금 요청한 내용 같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지금 어떻게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동그라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네요. 자, 그래서 저희 지금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자, 선생님 여기 선배님 때도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참 좋으셨죠. 이렇게 해서 그 선생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끌고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수는 자, 결국 이분한테 이제 어떤 제 음악적 재능도 발견하고 자신감도 키워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네요. 자, 지금 프로젝트 와라는 공연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화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했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두 번째, 자, 길거리 공연을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뭔지 물어봤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또 만약에 길거리 공연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랬으니까 자, 여기 있는 가수의 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부연 설명을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진행될 것인지, 자, 여기까지 계획을 좀 물어봤습니다. 자, 4번의 답은 2번, 자,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인터뷰 중요성을 부각했다고 했는데, 자, 여기 자기 경험 언급한 부분이 지금 없었죠. 자, 그 다음에 5번 부분에서는 학생이 어떤 활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죠. 자, 전체적인 내용이 뭐 가수 세모를 만나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글을 써놨는데, 자, 인터뷰에서 알게 된 프로젝트의 계기를 언급하며 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프로젝트 계기가 지금 앞에 부분에서 어떻게 그 초기에 10명 정도에서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노래를 했었는데, 자, 저기 나름대로 만족하지 못했나 봐.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걸 기획했다. 이거 나중에 나왔지만 그거에 대한 언급이 지금 어디에? 여기 보기 부분에 그게 빠져 있으니까 본문에는 있고 보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답 1번이 되겠고요. 자, 6번, 7번 문제 갑니다. 작문 과제인데요.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글을 씁니다. 자, 이때 자, 학생일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무작정 속도를 좀 높였나 봐요, 지금. 자, 결국 목표했던 거리를 달리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지금 생각을 바꿨네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서 꾸준히 해나가는 자,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걸 깨달았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나 부분에서는 자, 어떤 일이든 혼자심으로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대. 그래서 마라톤 대회도 결국 혼자서 자기 페이스대로 지금 달렸나 본데, 자, 가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대. 그래서 지금 서 있을 때, 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옵니다. 자, 그리고 함께 달리자고 했어요. 자, 그래서 같이 달리다 보니까 지금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자, 지금 즐거워졌답니다. 자, 그동안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해야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했을 때, 자,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은 내용이네요. 자, 6번입니다. 자, 여기 가나의 글쓰기 방법이 적절한 거, 가에서는 경험에서 깨달은 점, 나에서는 경험 전후에, 마라톤 대회 전후에서 생각이 좀 바뀌었죠. 네, 다 5번입니다. 자, 7번에서는 가나를 읽은 학생이 나눈 대화인데, 자,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각각 A, B 내용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미음 부분에 보시면 같은 소재를 다룬 글이 서로 다른 것처럼 같은 글을 읽은 너와 나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대요. 자, 그래서 동일한 이야기 내용을 자, 독자에 따라 그것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디귿 부분에 봅니다. 학생 2의 글에서 일부를 인용해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인용한 내용이 없었죠. 자, 그래서 디귿 부분에 보시면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려면 경험을 더 구체적으로 써야 한대요. 이 내용에 대한 언급 직접 인용한 게 없네요, 지금. 자, 답 3번이겠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8번, 10번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지금 민원 게시판에다가 올리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권임 초구인데, 자, 지금 고등학교 학생인데, 자, 여기서 우리 지역 고령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자, 이거 지금 건의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 여기서 공익광고도 많이 나오던데. 자,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지금 뭐 고령층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비해서 이 키오스크 같은 무인 정보 단말기를 이용해서 주문하고 또는 그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지금 보거나 자, 표를 예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나 봐. 자, 근데 어르신들은 이거에 대해서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아랫부분 얼마 전 저희 할머니께서도 친구분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셨다가 키오스크 사용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주어, 허스로.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아랫부분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이 디지털 기기 같은 경우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건데 매력 이것이 누군가의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좋은 교육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에 더해서 이 어르신들을 위한 이 디지털 기기 교육 사용 교육 기회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초고령 사회로 지금 접어든단 말이야. 자, 그래서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에서도 디지털 기기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제 건의를 들어준다면 이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삶은 윤택해질 것이고, 자, 제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당부사항까지 나왔네요. 자, 채점합니다. 자, 9번에는 자, 윗글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찾은 내용인데 자료 활용 방안이 지금 적절한 걸 찾습니다. 자료 활용 문제네요. 자, 먼저 리가 장관 선언에서 자, 여기서 여러 그 정보통신 분야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자, 나름대로 중대한 정책적 전환을 표명했나 본데 자, 이 내용들은 결국 어떤 내용들?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보건이나 의료, 또 경제, 정치 참여, 그다음 생산성 증가 또는 기획 균형 등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필수제이자 범용 기술이란 점을 전제하고 있고요. 자, 이것은 결국 어떻게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면 그만큼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자, 결국 여기에서 결국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이 정부가 하지 못할 경우에 생기는 자, 삶의 질의 저하. 자, 이걸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 인터뷰인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 자, 특히 이 고령층을 위한 교육은 맞춤형으로 하는 것. 그냥 다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 그 소수의 인원, 소그룹이나 또는 1대1 교육이 지금 적합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또 한 가지, 그냥 이론 위주의 수업보다는 자, 전체적으로 현장이나 직접 체험하는 이 체험식 교육이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적절한 건데 1번, 가를 활용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를 활용해서 해결 방안을 구체화시키는 자, 소그룹 1대1 그 다음에 직접적 체험식 교육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0번입니다. 고쳐 쓰기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높임 표현이 부적절함으로 계셨다라고 바꾼다고 했는데요. 자, 가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은 자, 여기서 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자, 할머니께서는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있다고가 아니라 여기서 주체 높임을 써야 되는 거 맞아. 할머니를 높여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여기 이것과 지금 이때 쓸 때 이때 직접 높임이기보다는 여기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니까 이때는 간접적 높임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주체 높임 중에 간접 높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꿨다고요? 있으시다, 의시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주체 높임 중 간접 높임에 해당됩니다. 자, 10번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11, 12번에 가시면 자, 여기서 자, 동화에는 자, 지금 동화를 일으키는 우물을 동화음, 그 다음에 동화음을 닮아서 가는 우물을 피동화음. 그러니까 영향을 받으면 피동화음이 되겠죠. 자, 이 중에 구개음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경구개음이 아닌 위치에서, 그러니까 입천장 소리가 아니었던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반목 이나 반목 이를 만나게 되면 이때 경구개음인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지읒 또는 치읒으로 바뀌는 우문 현상을 우리 뭐란다? 구개음, 화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구개음화는 피동화음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가 있는데 피동화음이 디귿, 티읕 이런 것처럼 자, 이렇게 디귿, 티읕, 쌍디읒은 디귿계 구개음화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역이나 그 다음에 치읓, 쌍기역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역 계열 국어음화 이렇게 봅니다. 자, 특히 현대 국어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국어음화는 자, 디귿계 국어음화와 중에서 자, 이 두 가지가 있나 본데요. 자, 먼저 한 가지, 자, 음절 끝소리가 자, 디귿티읕인 형태소가 단모음 이로 시작하는 뭘 만났을 때 조사, 접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자, 지읒, 치읓으로 바뀌어지는 현상.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바로 뭐가 된다? 국어음화. 자, 두 번째는요. 디귿과 시읒이 축약이 되어서 자, 거센 소리가 된다는 뜻이죠. 티읕이 되고 이것이 다시 국어음 치읓으로 되면 자, 이것도 하나의 국어음화인 걸로 좀 인정을 합니다. 언제? 현대 국어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국어음화입니다. 자, 과거에는요. 기역 계열의 국어음화가 있었대요. 자, 방언에서 기름이 지름으로 되거나 자, 원래 기역이었던 녀석이 뭐로 바뀌는 거야? 자, 이것이 지읒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과거에는 국어음화가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대요. 자, 형태소는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기름은 기하고 름을 쪼갤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단어가 하나의 형태소잖아요, 지금 명사.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기억이 지읒의 형태로 바뀌는 국어음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는 근대 국어 시기에 지금 활발하게 지금 일어났고요. 자,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는 마디 견디다와 같이 지금 과거에 국어음화가 일어났을 법한데도 일어나지 않은 것일 때, 자, 이런 단어들은 디귿 뒤에 오는 모음이 원래 이가 아니라 다른 모음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자, 어떻게요? 그 밑에 보시면 마, 디, 디, 디귿. 자, 의죠, 의. 자, 그래서 이 모음이 아니라 지금 의였었네요. 자, 그리고 형태소 내부에서의 국어음화가 사라진 뒤에 의가 결국 뭐로? 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국어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채로 남게 되었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마디는 과거에는 마디였는데 자, 끊고요. 형태소 내부에서의 국어음화가 사라졌어. 예전에는 형태소 내부에서도 아까처럼 기름, 이렇게 지름처럼 하나에서 일어났단 말이야. 자, 근데 이것이 이제 근대 이후에 안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야. 마디에서 마지처럼 안 된대요, 이때는. 자,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 의가 뭐로 바뀌어버린 거야? 예, 이것이 단모음 이로 바뀌게 됨으로써 그냥 굳어가지고 마, 기 이렇게 쓰인다는 얘기네요. 자, 과거에 일어났던 국어음화와 관련해서 잘못된 교정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치인데요. 자, 예전에는 뭐였대? 딤채 이거였는데 자, 결국 이것이 국어음화가 일어난 이후에 짐채로 바뀌었대요. 뭐가 바뀐 겁니까? 지읒으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원래는 디귿이었는데 이것이 짐체가 되면 디귿이 결국 뭐로 바뀐 거야? 지읒의 형태로 바뀌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언중이 언어 대중들이 국어음화가 일어난 형태를 원래 형태로 교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원래 형태를 잘못 생각해서 자, 지읒을 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역으로 다시 돌려버렸네요. 자, 그래서 원래 여기는 지읒이란 녀석이 자, 이것을 기역이 원래 형태인 줄 알고 원래 디귿이 원래 형태였잖아요. 자, 이 녀석이 지금 원래 형태인데 이것을 기역이라고 착각을 해서 기역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김체가 됐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자, 체가 다시 뭐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이로 바뀌게 돼서 김치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완전 엉뚱한 게 가버렸네요. 원래는 김체였던 이 단어가 짐체, 김체, 김치 그 네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11번의 문제에서 자, 적절한 걸 찾아고 있으니까 자, 끝인사인 경우 끝인사로 발음하지 않는 경우 이유는 뒤에 결합하는 형태수가 형식 형태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아까 어떤 게 형식 형태수라고 했죠? 예, 이게 조사나 그다음에 접사, 어미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게 지금 형식 형태수란 거예요. 하지만 인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명사잖아요, 지금. 자, 명사는 실질 형태수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국어음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2번에 갑니다. 자, A를 이해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아까 김체 부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 중에서 김치의 치읓에서 국어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치의 모음이 본래 체였기 때문이다.
자,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국외음화라는 게 뭐라고 있어? 자, 국외음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디귿이 뭐 지읒으로 바뀌거나 또는 티읒이 시읒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또는 기억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기억 자체가 지읒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원래부터 지금 얘는 치읒이었단 말이야. 체가 돼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렇다면 얘는 원래 치읒이었기 때문에 얘는 국외가 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자, 국외가 음화가 일어나려면 이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데 얘는 이미 벌써 뭐야? 바뀌어 있잖아, 치읒으로. 그러니까 국외음화라는 말은 국외음이 아니었던 뭐 달리 얘기하면 지읒이나 치읒이 아니었던 녀석이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원래부터 치읒이었기 때문에 얘는 국외음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답 3번. 자, 13번에 갑니다. 자, 여기 두 개, 투, 원투가 있는데, 하나는 엄이라고 했고, 하나는 접사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자, 이걸 명사형 어미, 얘는 명사 파생 접사.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명사형 어미라는 것은, 자, 리을을 제외한 받침이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의 겟, 자, 요 뒤에서 그 말이 명사구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믿었음이 분명하다. 그는 그 말을 믿었다. 자, 아직 서술의 기능이 남아있죠. 이 녀석이. 자, 또 그의 판단이 옳았다. 얘도 서술의 기능이 그냥 남아있네요. 자, 이때 이 음들은 둘 다 명사의 형태만 띠고 있는 것이지 실제는 본래 뭐라는 거야? 자, 어미니까 용언의 어간 뒤에 그냥 붙을 뿐이에요, 지금. 자, 그렇다면 얘는 믿었다, 믿다, 옳다. 위에는 동사, 밑에는 형용사예요. 그 기능은 그대로 품사는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 명사형 어미인 경우는 자, 품사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자, 하지만 명사 파생 접사라는 건 말 그대로 품사를 어떻게 한다?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자, 믿다라는 동사에다 음을 붙여가지고 얘를 명사로 만들었고요. 묵다에다 동사에 음을 붙여서 얘는 묶음이나 명사가 됐어요. 왜? 얘는 서술의 기능이 있는지 볼까요? 자, 나의 믿다 이런 말 없죠? 종이 한 묵다 안 돼요. 그렇다면 얘들은 아예 뭐로 바뀐 거야? 네, 체온 명사로 바뀌어버린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로 파생을 시키는 접사다 이 뜻입니다. 자, 적절치 않은 건데, 자, 1과 2와 달리, 자, 이 1은 자, 2와 달리 뒤에 격조사가 올 수 있군 그랬는데, 자, 격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주격조사, 목적격자 이런 거잖아요. 자, 지금 동그라미 쳐놓아 있는 이, 을, 자,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목적격 다 붙어 있네요, 지금. 자,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하게 격조사 다 올 수 있습니다. 네, 답 4번이. 자, 14번에 가겠습니다. 보기의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합성어 중에는요, 자, 두 가지. 보통 합성어라는 것은 무엇을 결합하는 거? 자, 하나의 어근에 또 하나의 어근이 와서 자, 실질적 뜻을 가진 두 개의 어근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합성어가 될 수 있는데, 자, 이걸 통사적 합성과 그 다음에 비통사적 합성으로 나누겠대요. 자, 통사적이라는 것은 우리말의 문장 배열과 의사할 때, 자, 예를 들어 체언, 명사의 명사가 결합하는 이런 경우나 용언의 관형사형에 체언이 결합하는 것.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죠. 자, 용어를 관형어를 만든 다음에 뒤에다 체언을 결합시키면 돼요. 자, 또 용언의 연결형이라고 했으니까 자, 어간과 어간을 연결형을 붙여갖고 자, 높고 푸르다, 높푸르다를 높고 할 때 고와 같은 경우시 연결형이 되겠죠. 자, 이런 게 다 통사적 합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용언의 어간의 체언 또는 부사 플러스 체언, 자, 용언의 어간이 직접 연결형이 없이 직접 결합을 하게 되면 자, 이런 것들은 비통사적 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체언인 경우는 당연히 뭐 자, 여기서 관형어가 꾸며줘야 되는데 용언의 어간이 직접 와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체언도 관형어가 와야 될 자리에 부사가 왔기 때문에 다 비통사적 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 적절한 거 고르는 건데 자, 깜짝이라는 것은 자, 출연인데
깜짝 놀라다가 같은 용어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거기에 치환이 결합을 했으니까 자 이것은 당연히 비통. 자 덥다 용언의 어간에다가 지금 뭘 지붕이라는 체언을 직접 명사를 결합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비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 답이 돼야 되겠죠. 비통사적 합성 찾는 거니까. 자 15번 갑니다. 자 사동문을 만드는 방법은 파생적 사동문 뭘 붙이는 거야? 사동 전미사 이시리기 우고치를 붙이는 방법이나 자 통사적 사동문인 경우는 뭘 붙인대요? 예, 이 경우는 지금 뭐뭐하게 하다. 그래서 어간에다가 지금 자 이것을 붙여가지고서 통사적인 합성을 사동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자 아래 탐구 과정을 먼저 좀 보고 갈까요? 자 탐구 과정에 보시면 자 여기서 사동문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없는 경우는 어디 들어가고요? 여기 A에 들어가고요. 자, 바꿀 수는 있는데 자 파생적 사동문이니까 파생 접사죠. 접사를 붙일 수 있으면 B, 접사를 못 붙이고 뭐 개하다를 붙일 수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C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는 물통에 물이 가득 찼다인데 자 사동문이 되려면 새로운 주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뭐 철수가 자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다. 자 이때 차다에다가 여기다 이 플러스 우라는 두 개의 전미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얘들은 다 사동 전미사들입니다. 자, 이중 피동은 안 되지만 이중 사동은 가능해요. 자, 얘들은 전미사를 붙일 수 있으니까 자, 얘는 어디로 온다? 예, 얘는 지금 여기로 와야 되네. B로 와야 되겠네요. 자, 파생적 사동문이니까. 자, 그는 한여름에 더위를 먹었다는데 자, 여기서 더위를 먹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날씨가 그에게 더위를 먹이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A가 여기 해당이 되겠네요. 아이가 방바닥에 흩어진 구슬을 모았는데 자, 이것을 아이에게 시키는 걸 바꾸려면 어머니가 아이에게 흩어진 구슬을 모으게 하다. 이때는 개하다를 붙여야 되겠죠. 이시리기를 붙이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문법까지 정리 마칩니다.